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산학교의 머릿돌 여준, 오산학교의 머릿돌 여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오산학교를 세운 것은 남강이 했다지만 사실은 여준씨하고 같이 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이승훈이 어떻게 여준을 알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여준은 도산 안총호가 만든 항일애국 비밀단체인 신민의 중요 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산 안창호가 여준을 남강 이승훈에게 소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강이 도산에게 학교를 열겠다는 말과 함께 나는 무식하여 학교에 대해 잘 모르겠으니 학교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오 라고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도산이 적임자라고 생각한 여준에게 남강이 학교를 한다니 가서 도와주시오 라고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여준이 오산학교에 개교 초기부터 와 있었던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영모는 여준의 고향이 양주이며 인천에서 살았고 영훈형과 친척이 되며 오산학교에 올 때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는 여준이 가지고 온 책으로 마음껏 독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준은 남강보다 2살 위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남강 이승훈은 오산학교에 하드웨어를 마련하였고 시당 여준은 소프트웨어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자 두 사람이 한마음이 되면 그 날카롭기가 쇠를 끊을 수 있고 한마음의 말은 그 내음이 나영처럼 향기롭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강과 시당이 합심하여 오산학교를 세웠으니 오산학교가 훌륭한 학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강의 전기를 쓴 김기석은 유영모를 여러 차례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김기석은 여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남강과 함께 오산학교의 정신적인 기둥이 된 이가 시당 여준이었다. 여준의 호를 시당이라고 하였다. 오산학교의 품격과 교풍은 모두 시당으로부터 우러나왔다. 학교 편제, 시간표, 교과, 기숙사 생활, 동문회 조직, 학생들의 토론회 등 시당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승훈에게 남강이라는 호를 지어드린 것도 시당이고 학생들에게 참된 을을 불어넣은 것도 시당이었다. 오산학교를 세운 뒤 여기에 많은 인물들이 모여 하늘의 성자를 이루었거니와 가운데서 빛나는 별은 언제나 남강과 시당이었다. 남강과 시당은 나이도 비슷한 동년배였다. 1910년 봄 단재 신초호는 국외로 망명하는 길에 오산학교에 얼마간 묵었습니다. 그때 시당과 단재는 한 방에서 기거하였으며 시당이 단재에게 반말을 썼습니다. 단재는 1880년생으로 1910년에는 30살이었습니다. 시당이 단재보다 18살쯤 위로 48살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춘원 이광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의 단재는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문명이 높았으므로 오산에서는 직원 학생 합하여 단재의 환영회를 열었다. 그때의 단재를 소개하고 그의 양력을 말하니가 여준시오. 나는 그를 환영하는 인사를 하였다. 단재는 오산에 머무는 동안 시당 여준 선생방에서 동거하였다. 시당은 단재보다 14, 15년 연장이어서 단재에게는 반말을 하였으나 심히 경애하였다. 단재는 세수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뻣뻣이 선 채로 두 손으로 물을 찌거다가 바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는 마루 바닥과 자기 저고리 소매와 바지가랑이를 온통 물투성이로 만들었다. 우리는
단자가 세수하는 것을 큰 구경거리로 여겼다. 한 번은 단자가 세수하는 것을 시당이 에이 응 그게 세수하는 법이라고 고개를 좀 숙이면 방바닥과 우선 앉았지 라고 쯧쯧 혀차는 것을 보고 단재는 그러면 어때요 라고 하고는 단자가 오산에 있는 동안 그 세수하는 법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준호는 단자가 세수하는 모습을 뻣뻣이 선체로라고 표현하였는데 정말 단자가 서서 세수를 하였느냐고 유영모에게 물었습니다. 유영모가 대답하기를 앉아서 세수를 하였는데 허리와 고개를 굽히지 아니하였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뻣뻣이 선체로가 아니라 뻣뻣이 세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당이 단재의 경력을 소개하였고 단재에게 반말을 했다는 것을 보면 시당과 단자가 그 전부터 아는 사이인 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된다 하여도 초면의 말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때 이미 신처우는 춘원의 말대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서 필명이 크게 알려져 요즘보다 더 유명인이었습니다. 유영모는 남강 이승훈과 시당 여준을 전장으로 모셨다고 하였습니다. 유영모가 어른으로 모신 또 한 분은 삼성 김정식입니다. 그러나 삼성 김정식, 남강 이승훈은 나름대로 학문이 있었지만 유영모에게 사상적으로 깊은 영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유영모가 교회주의 일변도에서 다른 종교의 경계인 불경과 노자를 보게 된 것은 시당 여준의 영향입니다. 거기에 단재 신처우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재도 사학자라 종교도 조예가 깊었고 더구나 대종교에까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대인을 보는 것은 이롭다고 역경에서 말하였습니다. 유영모에게는 1910년은 이견 대인의 해였습니다. 유영모는 20살의 나이라 알맞은 때 만난 것입니다. 20대에 대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30대에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입지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얼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신관이 결정됩니다. 더구나 그때가 20, 30대라면 말할 것도 없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젊어 배울 수 있을 때 큰 인물을 스승으로 만나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인연입니다. 멀다 하고 가지 않고 바쁘다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끝내 그 행운을 잡지 못합니다. 스승은 달려가서 만나고 100번을 물어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그분의 책이라도 빌려 읽어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